안녕하세요, 어니TV의 어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 지인에게 179만원짜리 SM5 중고차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친구에게 먼저 중고차를 좀 봐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었고, 처음에는 이제 크루즈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좀 찾아봤는데 쉐보레 크루즈 5가 괜찮은 매물이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좀 문의를 했었고, 그 차가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상태도 좀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태의 차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친구가 이전에 탔던 차가 또 삼성 차라고 해요. 삼성 차를 그 차를 너무나 잘 탔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이번에도 삼성 차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삼성 차를 직접 운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삼성 차도 많이 팔렸었고 좀 많이 좋은 상태의 매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일 매매단지를 갈 건데 뉴 SM5 신형이고요. 나름 또 괜찮은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것들로 셀렉트를 해서 친구에게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친구가 먼저 저한테 보낸 매물이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바로 이 매물입니다. 쉐보레 크루즈 5라는 모델이고요. 1.8 가솔린 모델이에요. 쉐보레 크루즈가 저도 주의 깊게 봤던 차고, 제가 이전에 친구에게 추천해줬던 차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쉐보레 크루즈가 1.6에서 1.6 가솔린이죠. 1.6 가솔린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강성에 비해서 엔진 미션이 너무나 좀 세팅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을 받았습니다. 굼뜨다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차라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차였고요. 1.8은 또 보령 미션에서 벗어나서 젠2 미션 이걸로 또 들어왔다고 해서 나름 또 개선이 됐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차는 많이 팔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이게 디젤이었으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1.8 가솔린이고 2.0 그 쉐보레 크루즈 제일 많이 팔렸던 디젤에 비해서는 좀 덜 팔렸던 모델이라 저는 조금 비추천을 했습니다. 이 차는 상당히 괜찮았던 차입니다. 실제로 보험 이력이 2건 정도 있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첫 차라는 어플을 처음 봤는데 여기도 꽤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엔카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여기도 보다 보니까 나름 또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딜러들도 인증을 다 받고 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게 아마 2012년식일 텐데 2021년에 소유자 변경이 한 번 있었던 차입니다. 근데 2021년에 변경이 있고 나서 한 2-3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름 또 바꾸고 나서 이 사람이 정비는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나름 사고 없이 잘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 이력을 보면 한 요 정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보험 이력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봤고, 자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차 미가입 기간이 그렇게 긴 정도는 아닙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잠시 미가입 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보험 이력이 한 2회 정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큰 보험 이력은 없는 것 같죠. 쉐보레도 부품값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64만원 정도면 한 1회당 30만원 정도잖아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능점검 기록부에서도 이상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인증 딜러가 얼굴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첫 차 이거 들고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딜러의 신뢰를 높이기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고차 플랫폼 같아서 나름 또 믿음이 갔어요. 믿음이 갔는데, 저는 이제 이 딜러분은 너무 좋았던 분 같았지만, 이제 쉐보레 크루즈가 2.0이 아니란 게 계속 걸렸던 거죠. 2.0 디젤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거를 차가 여긴 안 나와있지만 약간 해치백 모형입니다. 해치백형이고 효용성도 높고 너무 좋고, 이전에 탔던 차가 제가 알기로는 SM3였는데 SM3랑 이제 또 동급을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고차라고는 하지만 조금 한 번 급을 높였으면 좋은 마음에, 어차피 매일 타는 차가 아니고 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때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타는 차라 이렇게 비싼 차일 필요도 없고, 적당히 이제 나쁘지 않은 차면 괜찮다고 해서 200만원에 300만원 정도 가격을 제시한 상황이라,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제시되는 상황이면 차를 보기가 더 쉽고, 그렇다고 200~300만원짜리 차들이 인식 속에서 나쁜 차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그냥 감가를 맞고 적당하게 연식이 된 차들은 그냥저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여전히 현역들인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즈도 좋지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SM5를 친구에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추천할 차고 내일 보러 가기로 한 차는 이 차인데요. 르노 삼성 뉴 SM5 신형 P2입니다. P2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퍼포먼스 에디션 간단하게 보자면 보험 이력은 아까 이제 2인 신조였죠. 이건 완전 1인 신조였고 뭐 전손, 침수, 도난 이력 같은 것도 없었고요. 사고 이력이 있긴 한데 내 차 피해 100만 원 정도면 이제 한 번당 한 50만 원 정도밖에 사고가 없는 거죠. 소유자 변경이 너무나 깔끔하고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탄 차는 상당히 관리를 좀 잘 하면서 탑니다. 자차를 타지 않은 기간 한 1년 정도 있는데 10몇 년 탄 차 치고 한 1년 정도 자차를 안 들고 탄 거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자차를 안 든 기간 한 1년 정도 됩니다. 별 문제 없이 타고 있잖아요. 일단 이 차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차를 잠깐 안 든다고 해서 이 차를 막 타진 않아요. 막 타진 않고 또 이제 2020년 1년 동안 잠깐 안 들고 탔지만 또 그 이후로는 다시 잘 들고 탔잖아요. 한 3년 정도를.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흰색이고 너무나 깔끔하게 탄 차 같아요. 깨끗하게. 리콜은 한번 해야겠네요. 이런 오래된 차도 리콜을 하나 보네요. 여기도 뭐 누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찍혀 있고 리콜 이행 여부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리콜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안 찍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그널인 게 만약에 이걸 찍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10년 정도 된 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각 안 하지만 찝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이게 없을 때 보증보험을 받는 거랑 미세누유라도 찍혀 있을 때 보증보험 받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라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것들이 보증보험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흰색 너무 깔끔하죠. 이런 중형차들은 또 흰색이 괜찮습니다. BMW 3 시리즈라든지 좀 작은 차들은 흰색 차를 타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이 아닌데 또 이런 좀 중형차 이상에서는 또 흰색 차가 나름 멋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뭐 K5나 소나타가 워낙 디자인들이 좀 혁신적으로 잘 나올 때여서 SM5가 그것에 비해는 좀 밀렸던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 너무 클래식하고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같아요. 타본 적도 있고 한데 상당히 뭐 너무 구형 같지도 않고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까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넥센을 끼고 있고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는 게 좋겠죠. 이게 179만 원짜리 차인데 사자마자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79만 원 주고 산 차가 아니게 되니까 일단 최대한 타이어는 좀 상태를 보고 만약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그 타이어 값은 좀 할인을 받아야겠죠. 이제 이 차가 좋았던 게 딜러가 이걸 차를 좀 관리하는 편 같았어요. 이 시트가 원래 SM5면 까만색이었을 텐데 이걸 좀 깔끔하게 이런 커버도 씌워가지고 좀 시트가 손상이 됐었을 거예요. 손상이 됐었을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상품화 과정에서 좀 신경을 써준 부분도 있었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까졌는데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은 뭐냐 스마트 스토어 그런 데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갈아 끼면 되는 거고요. 보면 뒤 시트까지 이렇게 커버를 깔끔하게 씌워놨고 이때 이 스마트 키가 있었다는 거. 이 스마트 키가 제 이때 연식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옵션이었을 텐데 공조기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열선도 들어가 있네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뭐 여기저기 보면 약간 조금 이제 옛날 차 느낌이 나는데 이거 저 거짓말 안 하고 BMW 제가 타는 3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전혀 이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BMW 3 시리즈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랐는데 오히려 핸들은 BMW보다 낫고요. 공조기 그냥 깔끔하게 생겼고 공조기 저렇게 생겼습니다. BMW도 이런 버튼류들도 BMW랑 똑같이 생겼죠. BMW가 이렇게 보면 좀 너무하네. 이게 이 차가 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내장 감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이제 2000cc의 중형차였잖아요. 아까는 1800cc의 크루즈. 준중형과 중형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급도 높은 차를 100만원가량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거죠. 이걸 산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SM5를 안 타본 게 아니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 회사의 팀장님이 계세요. 팀장님이 SM5 이거하고 완전 같은 연식은 아닌데 굉장히 오래 타신 SM5를 타고 계셔서 몇 번 얻어 탔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좀 저는 좋았어요.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안에 내장재도 그렇고 주행감도 좋았습니다. 주행감도 너무 깔끔해서 뭐 1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차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차를 너무나 바꾸고 싶은데 바꿀 건덕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뭔가 차가 고장 나거나 어디 좀 망가져야지 차를 바꿀 건덕지가 생길 텐데 이 차가 고장이 안 난대요. 장고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가서 그냥 가끔 가다가 수리 뭐 한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거 빼고는 너무나 이제 차가 좋아서 바꿀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팀장님 볼보로 바꾸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건덕지가 없어서 못 바꾸고 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차를 타보면 얼마나 타겠냐, 뭐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타는데 뭐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또 새로 사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 정도 차면 그냥 주말에 한두 번씩 타고
필요할 때 한두 번 타격은 전 너무나 딱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은 나이니까 30대 초반인데, 이런 차를 30대 초반이 아니라 그냥 20대 초반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인생 첫 차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전 좋아 보여요. 인생 첫 차를 SM5로 시작한다. 너무나 좋은 출발이거든요. 산뜻하고. 저는 이제 07년식 스포티지 디젤을 첫 차로 시작을 했는데, 그 차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다가 이제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제 BMW로 옮겨오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중형차, 중형 고급차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가솔린 2000cc 가솔린이니까 뭐 아반떼 MD라던가 뭐 쉐보레 크루즈 1.6, 1.8보다 어찌됐건 몇 단계나 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선루프도 없고 헤드램프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지만, 뭐 전동 접이 사이드밀이 있고요, 파워 윈도우 다 되고, 에어백 잘 돼 있고, 블루투스가 되네요. 개꿀인데요. 이 연식에 블루투스가 많이 없었을 텐데 또 블루투스도 된다. 이거는 솔직히 예상 못한 옵션인데 블루투스 되면 좋죠. 노래 듣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후방 카메라가 없다고 나오네요. 근데 뭐 이렇게 이 정도 차에 후방 카메라 없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탔었고 후방 센서만 있는 차만 탔었는데 한 번도 사고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전자장비에 기대다 보면 그것에만 기대는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방향 같아요.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없는 거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게 경기도 부천에 있는 매매단지인데, 또 부천이라고 해서 인부천이 과거에 인부천에서, 최근엔 이런 온라인에서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름하고 뭐 이런 업체명까지 이렇게 까고 일을 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분은 판매 완료된 게 이제 500개 가량 되고 판매 중인 것도 40개 가량 되고, 이런 분들이 신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안 해요. 신뢰도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거라 이제 사기를 치거나 이제 그런 허위 매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쉐보레 크루즈 269만원보다 무려 한 100만원 가량 저렴한 르노 삼성 SM5를 보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 10년이 넘은 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비비가 몇십만원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차든지 정비는 좀 해가면서 타야 되니까, 저는 뭐 정비비로 몇십만원 정도 쓰고 그런 돈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정비를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무조건 차라는 건 정비를 해가면서 타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차 샀다고 해서 무슨 수리비 폭탄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이 차를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요 SM5가 실제로 이 당시에 장고장이 없는 차로는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만들었던 차들이 대체로 그렇게 장고장이 많은 차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터보가 들어가면서 차의 성능을 거의 극한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고장이 많을 텐데, 그때는 뭐 터보가 들어갔던 시절도 아니었고 자연흡기에 그냥 가솔린 2000cc 너무나 무난하고 평범하다는 게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죠. 장고장이 상당히 없었던 시절이라, 특히나 SM5도 장고장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수리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차를 보러 출발을 해볼게요.